죽든 말든 온 거 아니야 지금. 예? 딴 데들은 다 지금 뭐 상담할 때도 마스크 쓰고 오라 그러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다. 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예. 세미나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오늘. 다 죽음을 무릅쓰고 오셔가지고 세미나 잘못하면 되게 혼날 것 같아. 예. 물안경도 쓰시지. 잘 안 걸려요 병. 걸릴 겁니까? 뉴스에 떠드는 거지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그런가, 대기업에서 그렇게 대기업에서 사람 그렇게 많이 뽑아도 주변에 대기업 다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주식 방송 그렇게 많아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되게 많은데 뭐 그렇게 걸린 사람이 없었어. 사스도 주변에 걸린 사람 없었고, 좀 막 시끄러웠었는데 주변에 걸린 사람 있었습니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무슨 뭐 전 세계가 좀비화되고 있는 것처럼 막 방송은 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선 걸린 사람 없습니다. 어디 주변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또 뭐 걸리면 어때요? 그쵸? 돈 없어 죽나 뭐 걸려 죽나 똑같지. 어차피 예?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정책을 피해가는 투자 전략, 뭐 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워낙 뭐 쥐잡듯이 잡고 결국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잡는데 혹자들은 규제를 피해 가지고 지금 뭐 수원이고 다 많이 이제 옮겨갔는데 수원도 규제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외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규제가 풀리면은 외곽부터 막 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먼저 좀 규제를 피해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으세요. 다시 한 번의 규제가 조금만 완화가 되면은 다시 중심으로 다 빨려 들어옵니다. 그럼 외곽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 다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2020년에 뭐 항상 나오는 얘기들일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얘기들 쭉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따른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면 6억, 9억, 85제곱미터 엄청 들으셨죠?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들, 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주택자 6억, 1주택자 9억, 뭐 전세자금 9억, 고가주택 9억, 어떨 때는 6억, 어떨 때는 85제곱미터 초과, 어떨 때는 면적 대상만 있고 금액 규정은 없고, 뭐 여러 가지들 엄청나게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헷갈려요. 저도 세법 공부를 해요. 저도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을 다니는데 또 까먹어요. 그리고 세무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 양포 세무사, 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가 뭐 만들었는지 몰라. 일단은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갖고 이제 날짜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대책을 내놔야 돼요. 왜냐면 날짜 겹치면 안 돼. 너무 많아 가지고. 예? 날짜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대책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개인한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너무 법률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돈 몇 푼 못 받거든요. 사실 뭐 세무사들 한 20만 원, 3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나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해버려요. 그냥 법인 기장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깊게, 아니 좀 많이 할 건데, 뭐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있는지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는 내가 해당되면 찾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 예? 우리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
법을 뭐 달달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건을 의뢰하고 하면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막 변호사 달달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이런 게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그때 찾아보면 돼요. 어차피 머릿속에 다 못 넣어요. 그러니까는 막 쓰실 필요도 없고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에 따른 부동산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엄청 지겨워요. 그냥 엄청 지겹습니다. 그거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저희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약간의 디벨로퍼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경제뉴스 헤드라인 예측을 하는데 둘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섞여 있어요. 경제 전반에 대한 거는 이건 전 세계적인 부분입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세계는 거의 지금 모든 발전이 그게 달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가상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의료 원격 의료 자동차가 달리는 수준은 거의 발달을 끝났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엔진의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뭐 자동화에 대한 걸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연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끝이 났고 그 다음엔 자동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는 거의 경제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당연히 하락을 하고 있죠. 급성장하던 것들이 성장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인도만 좀 뛰어오르고 있나요? 뭐 중국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각자의 나라가 이렇게 힘이 들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역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 같이 잘 성장을 하고 있으면 전쟁을 안 하죠. 자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상대방 것을 뺏어야 되니까는 항상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옛날처럼 무식하게 뭐 폭탄 쏘고 총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역 전쟁, 화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재정 확대,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모든 나라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고 뭐 캐나다는 기업부채가 문제고 뭐 무슨 나라는 뭐 나라가 국채가 많고 국가 부채가 많고 나라마다 여태까지 그 나라가 생긴 이래 전 세계적으로 부채는 레코드 하이예요. 기록한 이래 재정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기사라고 보셔도 돼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심각하다. 몇 년 전부터 그랬죠? 계속 그냥 꾸준히 뭐 다 기록한 다음부터는 다 하이예요. 다 하이. 재정도 줄어든 적이 없죠. 올해 재정 몇이죠? 540조? 예? 재작년에 470조인가? 500조, 470, 500, 540인가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늘어나는데 경기가 침체되니까 돈 쓸 사람이 있어 없어요? 돈 안 갖다 쓰잖아. 갖다 써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돈은 막 풀었어. 그럼 금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은 많아졌는데 돈을 갖다 쓸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럼 경제가 급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갔던 업체들 뭐 어디 있죠?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아마존 뭐 이런 애들이 트럼프가 투자를 하는 것을 기업들을 감세를 해줬잖아요. 어땠냐면은 얘네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나라에 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안 내게 됐. 그러니까 벌은 걸로 인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도 내 돈이잖아요. 이 돈이 물건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세금을 안 걷어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겠지. 그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발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은 어마어마하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감세 정책을 할 때 엄청나게 서버팜이라고 해갖고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우리나라는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출이 많이 되게 돼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 3년 전부터 거의 끝나가요.
그리고 그 회사들은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를 못해 일단은. 맨 땅에 그렇게 그 돈을 걔네들을 따라갈 만큼 투자를 하는 회사가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럼 걔네들은 더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성장이 멈춰있고 우리나라도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계속 먹거리를 다른 거를 찾는 거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해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주장을 했던 것이 원격 의료였어요. 원격 의료. 핸드폰처럼 누구나 하나씩 차고 있는 거. 누구나. 근데 의사협회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뭐 그런 것들. 언젠가 또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자, 경제는 하락을 하고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인데 규제는 또 해요. 왜? 돈이 생산성이 없는 데로 들어가는 거지.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파트가 여기서 사가지고 아파트는 생긴 게 하나예요. 그렇죠? 아파트가 막 늘어난 게 아니야. 아파트라는 생산은 끝났어. 아파트 생산은 끝났는데 이 돈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비싸져. 이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또 비싸지고 이 사람한테 또 넘어가면서 비싸져.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보기에는 생산성이 없는 곳에 돈이 계속 들어가서 나라는 발전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값은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선 생산성이 없는 상품이 가격만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들어오세요. 병 걸렸으면 들어오지 마시고. 예.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생산성이 없는 곳에 돈은 계속 풀어가고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모든 재정을 레코드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돈을 안 갖다 쓰고 실물 경제로만 계속 돈이 흘러가니까는 그런 것들을 계속 규제하는 것들, 들어가지 말으라고 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수익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성이 생기니까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를 내가 뺏어가겠다. 수익이 생기니까는 너 수익이 안 생기게 분양가를 낮춰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수익성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실물에 대한 수익성을 낮추는 거죠. 실물에 대한 수익성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등기라는 제도라든지 뭐 토지라는 것은 생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토지 공개념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공신력이 없는 것들은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금 같은 것은 계속 또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온수당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한 25만 원 하나요? 얼마죠 한돈에? 28만 원, 7만 원? 돌반지라는 게 없어졌죠. 그렇죠? 돌반지는 친척들끼리나 하는 거고 이제 10만 원 그냥 10만 원 하게 되죠. 그렇죠? 엄청나게 비싸요. 실물 경제. 전 좀 금이 좀 이해가 제일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금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쓸모가 있나? 자,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그러면서도 또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서도 경기를 가장 살릴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건설 경기,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 사업들이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참 난해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묶어놓고 나서 지방에 대한 도로라든지 인프라를 늘리면은 지방 도시가 또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돈이 그냥 딴 데로 가는 것뿐이지, 딴 또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겠죠, 그 돈이. 그래서 신도시 착공을 하는 거고 또 계속 희한한 거죠. 규제는 하고 또 신도시 착공을 하고 규제를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일어나죠. 사람이 지금 다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왜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어디선가 모르게 집은 멸실을 기다리고 있는 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머리카락처럼 또는 세포처럼. 어디선가에는 죽는 집이 생기는 거고 어디선가는 집을 계속 신규 공급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의 인구가 유출이 되는데 서울이 지금 서울 인구 통계낸 지 20년인가 20년 만에 지금 1000만이 무너졌죠. 그렇죠? 1000만이 무너졌는데 왜 계속 공급이 모자다라고 할까요? 서울에 있는 집들도 하나의 그냥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철거를 해야 되는 집들이 생기고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똑같습니다. 그냥. 그죠?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나요? 그런 것들? 모르죠. 그냥. 그쵸? 지금 다 무식하신 분들만 온 거예요. 죽든 말든 온 거 아니야, 지금. 예? 딴 데들은 다 지금 뭐 상담할 때도 마스크 쓰고 오라 그러는데. 그죠? 예, 죽음을 각오하고 다, 예, 눈물까지 흘리시. 물안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규제가 굉장히 심하면은 그 다음엔 돈을 안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야 되는데 예상컨대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삼성동 용산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박원순이 일단 많이 죽었어. 일단 한 게 없어. 그죠? 우이동에 옥탑방 간 다음부터 한 게 없어요. 일단은 옥탑방에서 가방 메고 나온 다음부터 그 다음 기억이 안 나.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묻히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말했던 것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막 굉장히 많이 서로 이견이 있었었어요. 왜냐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삼성동 개발하면 되냐, 용산 개발 발표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뭐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삼성동 지하 또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들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누르긴 눌렀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은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착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냥 서민주택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걸 팔고 그 사람은 거기에 만약에 입지가 안 되면 그냥 외곽으로 나가도 전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나라에서 주장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정착률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혼합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이겠죠. 우리가 은행에 뭐 회계사도 필요하지만은 상고 나온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처럼 사회는 다양한 인원들이 혼합해서 잘 살아가야 되고 계속 정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반이고 있는 사람들이 반 정도 살아요. 뭐 54%, 46% 하지만 대충 반이야 그냥. 정치는 굉장히 민감해. 이렇게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거의 반반이에요. 그냥. 아주 있는 사람이 또 20%고 뭐 파레토 법칙처럼 2대8 이런 건 있지만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거의 반반이에요. 우리가 한 1000세대 기준으로 임차인이 한 50% 정도 됩니다. 보통. 그리고 거기 소유자들이 한 50% 정도 살고 전체가 뭐 소유자가 살고 전체가 임대 아파트가 아닌 이상 임대 아파트가 살진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수가 잡으면은 조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많이 쓰고 그리고 진보가 잡았을 경우에는 좀 없는 사람들 해서 증세 정책을 좀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2020년도 경제 뉴스는 사실 한번 훑어보면은 저도 과거 뉴스를 많이 보고 신문기사 많이 스크랩을 하는 편인데 재밌어요. 옛날 거를 보면은 그냥 그때 그랬는데 별 다른 게 없구나. 이 뉴스는요 2019년 1월부터 한 번도 다르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2020년에 헤드라인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2020년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기업의 성장이 멈췄으니까. 예? 구글, 아마존 이런 데들 다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고요. 자, 6억, 9억 너무 많이 들었는데 헷갈려요. 듣기만 들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왜 9억으로 정해놨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9억에 대해서 종부세 그렇게 서민을 생각을 하면 뭐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